네, 안녕하세요. DK입니다. 제가 원래 이틀 연속 영상을 촬영하진 않는데요. 오늘 그렇게 한 거는 급하게 꼭 알리바바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입니다. 오늘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분명히 도움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도움이 되신다면 언제라도 중간에 꼭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최근 알리바바 주가가 크게 빠지고 있습니다. 11월 4일 알리바바의 금융 계열사인 엔트파이낸셜의 상장 연기가 발표되면서 아주 큰 낙폭을 좀 보였고요. 조금 상승하나 싶더니 다시 11월 6일 날 크게 빠졌습니다. 자, 알리바바 주가가 이렇게 크게 빠진 이유가 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알리바바의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엔트파이낸셜의 상장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엔트파이낸셜은 알리페이로 흔히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카카오페이와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알리페이가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알리페이를 받는다는 가게를 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엔트파이낸셜이 세기의 IPO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고요. 얼마 전 있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보다도 훨씬 더 큰 규모의 IPO였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기대감이 크게 형성이 되었죠. 그리고 엔트파이낸셜의 30%가 넘는 지분을 가지고 있던 알리바바도 이러한 기대를 업고 주가가 크게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엔트파이낸셜 상장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알리바바의 주가가 빠진 거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상장이 연기되었느냐? 이 기사를 보시면 엔트파이낸셜의 실질적 오너인 그 마윈과 다른 두 명의 임원을 중국 금융당국에서 소환을 했습니다. 소환을 한 이유는 최근 모 포럼에서 마윈 전 알리바바 회장이 중국의 금융규제를 비판했기 때문입니다. 규제를 위대한 혁신에 막지를 못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얼핏 보면 중국의 금융규제를 비난하는 듯한 투로 좀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는 공개석상에서 이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엔트파이낸셜의 상장이 연기되었다고 그런 의혹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엔트파이낸셜이 이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기했다고 중국 정부는 공식 성명을 냈죠. 두 번째 이유는 이 최근 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이번 분기 실적 요약을 보시면 주당순이익, 즉 EPS는 컨센서스 상회, 매출은 컨센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는 3% 넘게 빠졌거든요. 실망한 이유는 이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합니다. 이 둔화된 것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적을 보시면요, 주요 사업 영역별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는 컨센 상회를 했고 YOY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나 성장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도 컨센 상회, 그리고 기타 분야도 컨센 상회를 했죠. 여기 보시면 이커머스 분야만 컨센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알리바바가 올해 좀 크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 매출에 대한 컨센 기준이 높아진 요인도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 박스 쳐진 부분이 중국의 코비드 19이 가장 심했을 때인데요. 이때 이커머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신 것처럼 중국이 이 코로나를 완전하게 아주 잘 통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코비드 19 한창 심했을 이 1, 2분기 대비 매출 성장률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그 당시가 이례적으로 크게 증가한 거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도 알리바바의 이커머스 성장이 둔화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우선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 전망을 보면은 2020년에 물론 이때 이제 코비드 19으로 좀 폭발적으로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한다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고객당 창출되는 매출도 증가할 것이고 인구 대비 이커머스 사용 비율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과 규모 그리고 수익성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이러한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을 선도하는 게 바로 알리바바입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알리바바가 보유한 티몰이 중국의 이커머스 매출 기준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알리바바의 중국 전자상거래 매출 증가율도 상당히 꾸준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의 플랫폼 사용자가 뭐 증가율이 좀 둔화될 수 있을지 몰라도 사용자 수 자체는 정말 꾸준하게 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어, 중국의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성과 그 속에서의 알리바바의 입지와 성장성은 훼손되지 않았다는 것을 좀 확인했죠. 근데 저는 특히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 실적이 특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 동기 대비 무려 60%나 상승했는데요.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은 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큽니다. 보시면 앞으로 2023년까지 약 3년 후에 지금보다 2배 이상 시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중국의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알리바바가 44.5%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알리바바의 이 클라우드 컴퓨팅 부문의 성장성이 저는 특히 돋보이는데요. 이 좌측에 보시면 2017년부터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 매출과 전체 매출 대비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것은 물론이고 전체 매출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번 분기 역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매출이 증가했고 전체 매출 대비 약 9.7%로 거의 10% 수준까지 왔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알리바바의 클라우드 컴퓨팅 부분에 대한 기대가 개인적으로 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럼 이제 엔트 파이낸셜 다시 돌아와서 엔트 파이낸셜은 어떨까요? 엔트 파이낸셜이 상장이 연기됐다고 해서 알리바바의 펀더멘털이 훼손되었을까요? 이걸 중점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엔트 파이낸셜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알리페이로 대표되는 결제 서비스를 포함해서 소액 대출, 온라인 보험, 금융상품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알리페이의 월 활성자 이용자 수 MAU라고도 하는데 7.1억 명에 달했고요. 중국 온라인 결제 서비스 시장에서 거래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52%로 1위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서비스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대출, 이 대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 결제 시장을 넘어서 금융업으로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점 때문에 이번에 공식적으로는 중국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고 IPO가 연기되긴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국의 결제 시장 자체가 워낙 폭발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거든요. 이 길거리 노숙자도 현금으로 돈을 안 받고 알리페이로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중국은 점점 더 현금 없는 사회로 좀 다가가고 있고요. 앞으로 이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장을 선도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점유율 1위의 알리페이입니다. 그러면 엔트 파이낸셜의 IPO 연기가 이 알리바바 기업 펀더멘털에 미친 영향은 있을까요? 저는 딱 한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은 엔트 파이낸셜 상장 기대감이라는 그 재료가 소멸된 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알리바바 기업 자체의 펀더멘털에는 저는 어떠한 훼손도 없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 하락은 아주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몇 가지 더 첨언하자면은 중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죠. 11월, 11월에 있을 관군제가 곧 다가옵니다. 하루 거래액만 거의 40조 원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엄청난 쇼핑 스프리가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알리바바는 3분기 매출이 연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3분기고 3분기인데요. 연중에서 가장 높죠. 그래서 이번 올해 3분기도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저 예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보신 것처럼 애널리스트도 크게 상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좀 사소한 이유긴 하지만 3분기 실적 발표 이전에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될 수 있고요. 밸류에이션 면에서도 저는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출 증가율을 보시면 아마존이나 텐센트, 페이스북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좀 큰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게 이 알리바바이고, 이익 성장률도 봤을 때 페이스북보다는 다소 작지만 텐센트나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보다는 확실하게 큰 알리바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ER을 보시면 아마존에 비해서는 뭐 월등하게 작고요. 그리고 중국 내 경쟁사인 JD.com에 비해서도 작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이 동종 업계 아니면 경쟁사 대비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 알리바바 자체의 역사적인 PER만 봐도 지금 구간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제 인도와 갈등을 빚고 있고요.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인도는 알리페이와 위챗을 포함한 중국의
8개 앱에 대한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또 대선 결과에 따라 앞으로 방향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미중 관계도 앞으로 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홍콩 문제도 좀 있고요. 그래서 중국 기업에 투자할 때는 이런 정치 지리학적인 리스크를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도 그렇고 많은 중국 기업들은 이 중국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 엔트 파이낸셜 IPO 건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리고 뭐 좀 된 얘기긴 하지만 이전에 마이윈의 전 알리바바 회장이 갑작스럽게 알리바바를 떠난 것도 중국 정부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중국 기업을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이유가 이 이유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투자 기회일지 아닐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각자 판단하셔야겠지만, 저는 리스크보다는 투자 기회가 훨씬 크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알리바바의 주가 하락이 알리바바의 어떤 기업 본질의 펀더멘털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하락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좋은 기회 매수라고 생각했고, 최근 이틀에 걸쳐서 매수를 좀 했습니다. 일단 아크 인베스트도 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알리바바 주가가 하락하고 알리바바 매수를 좀 하기 시작했고요. 보니까 페이팔과 알리바바를 특히 좀 많이 매수를 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알리바바 주가 하락에 대한 저의 생각을 조금 공유 드렸는데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퇴근 후에 좀 급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업로드 드렸습니다. 혹시 이런 콘텐츠와 내용이 도움이 되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제가 많은 분들이 찾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제 채널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꾸준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